희망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책 쓰고 있는 내용에서 발췌를 하나 갖고 왔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름이 까먹었네. 이게 약간 멋있게 해야 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철권을 자신 있어 이 마음으로 갔는데 네. 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작가님 영상을 보고 초청해서 11월 달에 보고 마지막 한 자리 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이제 못했죠. 못하고 1월 달에 떠서 한 건데 그때는 아마 저는 표정 관리 하려고 했지만 그 우울함과 비장함이 표정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좀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임대가 나가고 내 차를 낙찰을 받고 금전적으로는 들어오네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뭐 생활에 바뀐 건 없어요. 느껴지는 건 없어요, 사실. 네, 기분만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돈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 가정에 내 삶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빛이 이제 길이 희미하게 이제 보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쩌면 희망 같은 것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75만 원 들어온다고 해도 삶이 달라지는 건 거의 맞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크게 늘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책 쓰고 있는 내용에서 발췌를 하나 갖고 왔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름이 까먹었네. 이게 약간 멋있게 해야 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거기에서 생존하면서 썼던 기록들을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수용소에서 한 2년, 3년 그 시간 동안의 기록이었는데 사망률이 일정하다가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해서 연초까지 사망률이 쭉 올라간대요. 올라간다고요?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은 보통 암묵적인 목표 같은 희망을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첫눈이 내리면 우리는 해방될 거야.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나고 해방될 거야 라는 나름의 목표를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 고난도 끝나겠지. 어쩌면 이 괴로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난 이때까지만 참으면 돼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첫눈이 내리고 새해가 밝아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는 거죠. 희망이 이제 나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 뭔가를 내가 잡고 간다는 그 선생님이 아까 빛이라고 표현한 거, 그 빛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 어쩌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살아가는 어쩌면 또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투자하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건 제가 처음 하면서부터 대출을 어떻게 나는 29개까지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당연히 하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거 물건 받을 때 월세를 할 거고 대출은 꼭 받을 거다라는 원칙을 지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모든 물건에서 대출을 받고 월세를 다 받게 됐어요. 나는 방향만 잡고 온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 앞에 당연히 선생님들 지금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과연 지금 대출 규제라는 7월 10일 대책 이후에 터졌던 그 규제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받는 고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규제가 없을 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고민이 한 번도 없었을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저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방향을 많이 찾아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요만큼 와 있는 게 아니었나. 지금은 고민스럽겠죠. 내가 하는 거에 되게 불리하니까.
남들에 맞아요. 비해서 이제 무주택자나 아니면 한 채, 두 채인 사람들, 특히 방창카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내가 되게 불리하다고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전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게임판은 똑같은 게임이에요. 내가 같은 야구장 안에서 경기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 게 전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하나만 찾아내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걸 찾는 게 당연히 쉬운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선생님에 맞는 좋은 방향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지금 내 앞에 5번째 물건을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을 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 경매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선생님 삶에도 네. 그리고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감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처럼 빠르게 속도 내신 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제한적인 돈에서 그렇게 속도 내신 분이 많지 않아요. 자금도 문제구나 이제. 자금이 그렇죠. 문제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와요, 이제 하나씩. 선생님 물건 공개해 주신 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아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촬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뭘로 기대가지고 막 흔들렸을 텐데. 괜찮아요. 그렇게 저 예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우리 작가님께서 몇 번 저한테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신 게 그것도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때 제가 예민하다는 걸 알면서도 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고 빠져드는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좀 내려놓을 필요 있겠다. 계속 이제 그 마음 관리가 되는 거죠. 선생님 없을 때 가끔 선생님 얘기했을 때 우리 수업하면서 네. 되게 다 공감하셨는데 이정민 선생님은 그래요? 네. 이창석 선생님도 좀 예민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님 몇 번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가 이렇게 막 빠져들고 막 고민할 때 근데 작가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자제하게 돼.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것도 되게. 그거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만 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 자신을 이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몰랐던 뭐 습관들이나 성향들이나 어투나 표정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네. 있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선생님 영상 올라오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를 한번 볼 수 있죠. 네네. 그게 되게 이색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